오늘은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3일째 계속되는 영하권의 날씨가 제법 옷깃을 여미게 하죠. 저희는 오늘 뉴질랜드에서 오신 아주 귀한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진행은 인기드림 허선심이 하겠습니다. 기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 길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1954년생에서 현재 70이 가까운 나이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가족의 행사가 있어서 지금 잠시 뉴질랜드에서 한국을 방문한 중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게요. 소개가 어렵네. 예, 혹시 그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을까요? 네, 저희 부모님들은 이북에서 평북 선천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셔서 서울에 오셔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환경은 좀 어려웠죠. 네, 그래서 열심히 살으셔갖고 저희들 형제가 4형제가 있는데 그 4형제를 대학원까지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훌륭하시군요. 그 어려운 가운데. 네. 그럼 몇째셔요? 1남 3녀인데 제가 2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딸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 형제들은 다 한국에 계신가요? 네, 형제들이 넷 중에서 둘은 한국에 있고 둘은 뉴질랜드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간 동기가 한국에서 살면서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50대가 되었을 때 그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염려들이 참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다른 큰 나라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또 자녀들 또 영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을 나갈 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셨군요. 궁금한 게 겐생님은 학창 시절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을까? 학창 시절의 꿈은 뭐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소극적이라서 선생님이 무엇을 시켜도 대답하라고 그래도 대답도 제대로 못한 참 소극적이고 순진하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참 앞으로의 계획,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이런 것도 생각조차도 못하게 순수하게 자랐고, 아버지께서 좀 엄하셨어요. 딸들이 많다 보니까 엄하셔서 집과 학교와 교회 외에는 다른 데 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서울 토백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역도 못 찾아갔을 정도로 아버지가 이렇게 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살다가 조금 세월이 흐르고 대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아빠가 너는 이제 컸으니까 너의 생활을 만들어라 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좀 자유롭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몸속에 내 DNA가 좀 활발한 성격이었나 봐요. 그것이 막 튀어나오면서 아주 활발하게 대학교 때도 대학생이 3명이니까 저희 집에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니까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4년 동안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셨군요. 혹시 그 사시던 곳은 어디였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 동작구 흑석동이라는 그 중앙대학교에 있는 그 근처에서 살았고, 예. 결혼 후에는 이제 방배동, 역삼동 이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예. 주로 강남에서 사셨군요. 예. 그래도 이제 어느 동네가 제일 정겨웠더라? 어느 동네가 생각이 난다? 그런 동네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나 엄마랑 아버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회를 너무 몰랐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살면서 그 아파트 엄마들하고 살면서 사회를 좀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달걀이 딱 병아리로 깨어나듯이 그때부터 좀 사회에 좀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예.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와 네. 어떤 재능과 어떤 그러한 것들이 함께 네. 이렇게 생활이 활발하게 전개됐을 것 같네요. 네. 예, 예. 뉴질랜드 이민을 이렇게 가셨는데 그 뉴질랜드에서 처음에 적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짐작컨대. 네,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가 제 나이로 42살 때 뉴질랜드에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죠. 한국에서도 생활하기 어렵지만은 뉴질랜드라는 곳을 딱 떨어지니까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지. 너무 황망하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언어였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는 뭐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어차피 살러 왔으니까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지나가시는 할머니들한테 만만한 게 할머니 할머니한테 excuse me 하면서 들어가면서 여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우체국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등을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언어를 잘 습득하고 또 이웃한테 가서 우리가 이사 왔으니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와인 한 병. 거기는 선물 크게 안 해요. 간단하게 와인 하나 딱 갖다 주고 같이 이웃 하자. 그래갖고 우리 한국 음식 같은 거 갖다 김치 너무 좋아해요. 김치를 너무 좋아하고 뭐 잡채 이렇게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해요. 이게 코리안 누들이야 먹어봐 그러면 잡채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 한국 음식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친해가지고 영어도 좀 배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지인들은 또 외국인이 왔으니까 참 친절하게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가서 쫓아가서 물어보면 해결해주고 그 시청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네가 원어로 전략을 다 해주기 위해서 그런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사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공장에를 들어갔어요. 말을 해야 되니까 직업이고 뭐고 거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무조건 들어갔어요. 써주는 데 들어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뉴질랜드 사람들의 생활, 습관, 문화 이런 거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적응을 하게 됐죠. 네. 이게 굉장히 적극적이셨군요. 그 공장은 좀 어떤 종류의 공장? 공장은 의류업이었어요. 네, 솔직히 제가 재봉틀을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데 나 재봉틀 할 줄 몰라. 그러다 너희 가게에서 너무 일하고 싶어. 그래? 그럼 너가 처음에는 단추 꼬매는 거부터 시켜주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씩 이거 하는 건데 어떤 의류업이냐면 그 소방관들 옷 크잖아요. 바지 하나 가지고 우리 2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런 옷들을 이렇게 재보면 바지가 여기까지 와요. 그런 옷들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단추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쫙쫙 나가. 제목을 네. 배워가지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일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사람들 오는 걸 좋아해요. 저희들은 일을 하다가 이거 조금만 마치고 가야지 하고 5분 10분 더 해주는데 현지인들은 딱 박다가 그냥 가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서 한국인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뉴질랜드에 그럼 한인들이 어느 정도 살고 계신가요? 네, 현재 그 전에는 한 3만 명 정도 공식적인 건데 공식적으로 한 3만 명, 3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지는 않아요. 네, 이민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지금 이민 역사는 한 3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35년 정도로 길지는 않아요. 35년 정도인데 한국인들이 이제는 자리가 조금은 잡혔어요. 인원은 좀 줄었지만 그래서 뭐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한국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또 교육에 몸담게 되셨는지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육에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제 적성에 맞는 거를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나서 끊어졌거든요. 저희 결혼 생활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그 다음에 제가 교육에 대한 열망이 많아서 아이를 학교 보낸 다음에
시에서 하는 학생 상담 같은 교육을 또 받았어요. 아, 예. 그러면서 내가 교육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를 알았는데, 마침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교사 경험이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경험 많이 있죠. 또 교회에서도 경험도 있고 학교에서도 경험이 많고 주로 대학생들을 많이 상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학교에 들어갔는데 저에게 맡겨진 게 처음 유치원생이었어요. 저는 유치원에 경험이 없어요.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생들만을 만나다가 유치원이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잠깐만이라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애기가 하다 보니까 애기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2년을 유치원을 맡았는데 유치원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정말 내가 대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한국처럼 많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한국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외국인 뉴질랜드가 그렇게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일일이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이거 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2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로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이 됐어요. 아, 예. 그때가 몇 년도쯤? 제가 2021년도니까 한 6년 전쯤 되겠죠. 아,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교감을 3년을 하고 또 졸지에 또 이제 교장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제가 좀 성격이 좀 적극적인가 봐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을 하면서 학교 역사가 짧았어요. 한국 학교 역사가 짧아서 변화가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쁘니까 일단 유치원 선생님 할 때 학부형들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애기들을 이뻐하니까. 애기를 하나씩 다 이뻐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 아기들 이뻐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갖고 교장 선생님이 되었는데 거기 위치가 오클랜드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한 학교에서 하기에는 거리가 멀으니까 학교를 동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이렇게 학교 3개를 만들었어요. 이 3개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엄청 바쁘죠. 근데 처음에 교감할 때는 한 200명, 250명 정도 관리를 하다가 교장이 되면서 처음엔 한 500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하면서 한 830명까지 학생이 늘어났었어요. 엄청난.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민 역사가 한 15년 뭐 이렇게 좀 미만이 되다 보니까 영어 배우러 왔는데 왜 한국어가 필요하냐. 학부형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영어 배우러 왔는데 왜 학부형 왜 필요하냐. 그거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학부형들 강습도 시키고 특강도 하고 학부형들을 먼저 변화를 시켜서 한국어의 필요성, 모국어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서 학생 수가 850명까지 가게 된 거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새 학교마다 교감 선생님 위주로 일을 하고 저는 총괄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아마 남다른 교육열, 사명감 이런 게 함께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보람되거나 아주 뿌듯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학교가 점점 이렇게 커가고 있으니까 교실이 모자라서 학교를 또 얻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낮에는 사람들 만나야 되고 또 교민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민사에서 일들을 또 다 참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학교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밤에 일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일하는 중에서 생각나는 게 참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그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을 몰라요. 추상적으로 대한민국, 한국.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뉴질랜드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거를 모르고 전쟁 있었던 나라, 폐허 이것만 생각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키위 학교에서 배우는 키위 학교는 뉴질랜드의 그 사람들을 키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키위 학교 학병들은 아니 선생님들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한국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한국을 보내게 해야 되는데 한국에 오게 되면은 엄마 아빠 식구들이 다 와야 되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시기도 많이 들고 가봤자 어디 가겠어요. 친척 집과 놀이터에는 못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없애버리자. 그래서 학생들을 한국어를
보내주고 싶은데 이 재정이 없잖아요. 3년을 찾았어요. 3년을 한국의 안 기관을 다 얘기를 해갖고 3년을 찾아서 충북교육청에서 답이 왔어요. 답이 와서 한 25명 정도, 20명, 처음에 20명이었는데 제가 25명 부탁해갖고 25명을 한 보름 동안,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항공료만 대고 여기에서 보름 동안의 체류비를 다 거기서 제공하는 걸로 해서 갔었는데 시골에서의 떡 매치기도 해보고 한국 학교도 견학해보고 거기에 가서 장기자랑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받고 박물관도 가고 뭐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롯데월드 네, 제일 좋아하죠. 거기도 가고 판문점도 가고 판문점도 입구만이 아니라 그 판문점 끝 막바지까지 갔습니다. 가서 저도 거기는 처음 들어가 봤는데 거기까지 가서 우리 도덕책인가 사회책에 그 군인들이 이렇게 딱 정장하고 서 있는 거 있어. 딱 거기까지 가서 종원만 지나면 북한이야. 그런 데까지 다 가서 아이들이 보고 많은 견학을 했습니다. 자 보름 동안 다녔으니까 정말 잘 다니는데 아이들한테 선지국도 먹여보고 선지국 너무 잘 먹어요. 뭔지 모르고 잘 먹어요. 네, 선지국도 주로 한국적인 거를 주로 먹였어요. 피자 한 번도 안 먹였어요. 잘 먹더라고요. 피는 튀인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했고 나중에 이제 그 교민지에서 인터뷰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불러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판문점, 롯데월드가 두 번째였어요. 판문점이 왜냐면은 이 말만 맨날 판문점 듣고 왜 북한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지? 남한이랑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 그렇게 느꼈던 거를 실제로 가서 본 거죠. 도끼 만행 사건도 보고 다 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걔네들이 절감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래서 유엔도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애들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고등학생들이 거기서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수가 너무 많으니까 보조가 필요했는데 그 학생들을 좀 유입을 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중등부까지 있거든요. 고등부에는 대학교 가야 된다고 해서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학생들,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들한테 도우미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도 없고 도우미를 해서 좀 도와주는 걸 했는데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몇 명이 없었는데 이제는 뉴질랜드 전염이 돼서 각 학교마다 도우미 제도를 사용하게 됐고 심지어 어떤 학생의 경우는 교육을 전공학으로 교육학을 전공으로 바꾸는 학생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순수하다고 그런 것도 보람이 있었고 또 뭐 많이 있네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또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뉴질랜드의 교육과 그 환경이 이제 우리가 일단 다르잖아요. 틀리죠. 우리 교육은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혹은 한국에서 좀 가져다 뉴질랜드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교육, 뭐 이런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한국은 암기해야 되고 이런 주입식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입식이 아니에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시험도 다 4개 중에서 고르는 단답형이 아니고 이렇게 다 풀어서 쓰는 논술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풍성하게 하고 한국에서 어느 대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대학 그래도 좋은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에서 그쪽으로 유학을 왔는데 걔가 서울에 장학금을 받는 미술 전공하는 학생이 뉴질랜드에 유학을 왔어요. 언어 때문에 왔는데 거기서 잠시 공부하러 갔는데 그림 그린 걸 보고 그 미술 하시는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림을 참 잘 그린다. 너무 멋있게 현실적으로 잘 그렸어.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생각이 없이 손으로는 잘 그리지만 그게 없어. 그래가고 느끼는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입식 교육에서부터 오는 그런 문제점이겠죠. 근데 한국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해요. 없을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주입식보다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고 우리들 애기들을 너무 내 얘기를 많이 감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학교에서 이렇게 추운 날도 바다에다 수영 시간이라고 풀어놔요. 콧물 나오고 난리죠. 콧물 저절로 난대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저항할 수 있도록 그걸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럼 우리들 같으면 한국 엄마들 깜짝 놀라는데 거기서는 학교에서 그런 거 한국 엄마들 얘기 못 해요.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했으면 난리를 났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서 학교 수업을 그냥 해요. 춥도 그런 거 없어요. 계절에 상관없어요. 단 결석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써요. 애가 조금 아프면 얘는 다 가서 엄마가 케어를 해라. 여기 있으면 다른 아이들한테 전염이 되니까 데리고 가라. 아파 오지 마. 그런 식이고 엄마 아빠가 애들 뭐 해외여행을 간다? 결석으로 안 쳐줘요. 출석을 해줘요. 견학 수업. 견문을 높이라는 거죠. 우리가 못하는 거 엄마가 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석에 이렇게 딱 취직하지 않는다는 것. 네, 그 현실적인 걸 많이 하는 그런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뉴질랜드에 가져가고 싶은 한국의 그런 좋은 점은 없을까요? 한국의 좋은 점? 네, 한국 교육의 뭐 좀 장점이랄까? 장점이 있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거예요. 거기는 약간 게을러요. 적극적이지가 아니고 생각해라 하면 끝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도 거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학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중요한데 수업을 이렇게 할 때도 그분들은 A, B, C, D 반이 있어요. 좋은 학교는 A, B, C, D 반이 있어서 A, B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면 걔네들은 집중 케어를 해요. 한국하고 똑같이 집중 케어를 하는데 얘네들은 나머지 애들은 예를 들어서 50점 맞은 애가 60점을 맞았잖아요. 그럼 너 너무 잘했어. 칭찬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끝나요. 더 하게끔은 안 해요. 하게끔은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막 어떻게든지 더 막 시키자니 적극적이잖아요. 거기는 거기까지.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정말 학습이 좀 떨어지는 부진아 같은 경우는 유도를 해요. 대학보다는 이 직업학교를 유도를 해요. 근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전부 다 화이트 칼라보다는 블루 칼라가 더 좋아요. 인정받고 그래서 기술력만 땄고 거기서 등급을 따면 수입도 괜찮고 수입이 등급 따면은 수입이 보통 3배, 4배 차이져요. 화이트 칼라보다는 월급이 많아요. 물론 변호사나 뭐 의사나하고는 좀 틀리지만 일반 직장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쪽에는 우리 한국처럼 사교육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영국 왕실 가족은 굉장히 스파르타에 공부를 시켜요. 다양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류급은 굉장히 있어요. 근데 중산층은 좀 그런 게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한국 사람들은 안 돼, 열심히 이런 건 있죠. 거기도 교육열을 강한 사람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건데 평균적으로 쳤을 때 좀 약간 루즈하다는 거죠. 이제 그 한국 학교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계시면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때 또 뉴질랜드에서 그 교민으로 있으면서도 뉴질랜드 이 사람들하고는 그래도 달라 하는 그런 점이 있을까요? 지금은 옛날에는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문외한 일들이었었기 때문에 한국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한국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뭐 K-팝, K-푸드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해요. 거기에 교육문화원이 지금 한국에서 파견이 돼서 와 있는데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 감당이 안 되고 또 저희 한국 학교에서도 외국인을 불러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반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중국 아이들 뿐이 아니라 키위들도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숍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발음도 좋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저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다. 이제는 어디 가서 저 코리안이에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예. 자긍심을 가지고 옛날에는 적극적으로 100% 일본 사람들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앞으로는 더 올라갈 거예요. 네. 지금 뭐 은퇴를 진작에 하셨다. 네. 그랬지만 또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혹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학교를 은퇴를 하고 나서 언제부터 그 엄마랑 아가랑이라는 그런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학교도 은퇴했으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는 일을 시작을 해서 한 9년을 했는데 그 엄마랑 아가랑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아마 영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는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부모랑 같이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유학하다가 와서 결혼해갖고 살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결혼했다, 출산했다, 아기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맨날 인터넷 찾아보고 그거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우리 같은 엄마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랑 아가랑을 통해서 그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엄마들한테 좀 그런 우리 한국적인 교육도 필요하겠고 아기 키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3살 미만 아이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해갖고 엄마들이 와서 같이 했었는데 점점 인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1세 반, 2세 반, 3세 반으로 나눠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교재가 전혀 없어요. 선생님들이 미술 공부 전공했던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1세 반, 그러니까 영아들한테 아주 1세 반 기어다니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아기들한테는 색깔 보는 거, 듣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소리를 막 들려주기도 하고 반짝거리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장난감 많이 풀어놓고 아이들 기어다니면서 놀게끔 해주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면서 엄마들한테는 그 사이에 특강을 해요. 엄마들한테 필요한 특강, 아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출산 후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음식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아기들 키위해서 필요한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점점 커면서 아기들이 크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아이들 2세 반에 맞게 또 아이들 같이 율동도 하고 같이 춤도 추고 그리기도 하고 엄마랑 뭐 사랑하는 그런 표시도 하고 이런 하고 3살 때는 이제 애들이 유치원 가기 바로 전이니까 유치원 비슷하게 똑같이 해요. 같이 뛰고 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기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그것도 저한테 또 감사한 제 사람입니다. 저한테 감사한 게 있는 게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선택을 해오는 그런 점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맞게 선생님들이 다 들어와갖고 책임을 맡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시고 처음에 사실 15명 내지 20명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100명이 넘어가지고 교민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단체가 돼서 다른 곳에서도 이거를 본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유지되는 곳이 없어요. 그 엄마랑 아가랑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소문이 나갖고 외국인도 오시는 경우도 많고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부인은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애들이 둘이 왔는데 굉장히 폭력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가 섬이 많아가지고 섬끼리 약간 그런 충돌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아빠 말씀이. 근데 그분이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폭력적이라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더니 한국 문화에 한국 그 처치에 한국 어느 처치인지 모르는데 한국 처치에 교회에 엄마랑 아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더라. 거길 가봐라. 그래서 왔대요. 제가 얼마나 보람을 느꼈겠어요. 네,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키위 엄마들 잘 못 따라듣지만 중간중간 영어를 선생님들이 써주면서 해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가서 이렇게 대변해주고 어떤 남자분이 한국 사람이고 여자분이 또 외국인인 분이 있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정말 불쌍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한국 분이라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온 거예요. 외국에서 인도네시아인가 그런 거 기억은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영어가 잘 안 되지만 따뜻하게 가서 해줬었더니 한 번은 저를 만나자고 그래갖고 이렇게 막 울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어려운 점, 막
그렇게 하면서 위로가 많이 됐다고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떤 엄마들은 뭐 핸드폰을 애기들이 음악 들어주면 좋다고 해서 애기를 안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여기다 놓고 있더라고요. 이 전자파가 얼마나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론적이어서 애들이 음악 좋은 거, 음악을 들려주면 좋다. 거기까지만 되는 거지 전자파가 나쁘다는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좀 조심스럽게 또 잘못 얘기하면 또 오해 생기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 좀 변화시켜 주시고 수시로 각 단체의 장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사람 불러서 우리가 살을 때 필요한 정보들도 나눠주고 경찰들이 오면 경찰복을 다 입고 와요. 그리고 뭐 가짜 원청 같은 거 갖고 와서 아이들 보여주면 너무 좋아해요. 사진 찍어주고 뭐 이렇게 다방면으로 유치원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갖고 아이들 엄마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이제는 홍보를 안 해도 저절로 엄마들이 찾아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또 그것도 이제 작년인가에 제가 은퇴를 했어요. 네,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은퇴를 했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70이 가까우니까 후배들한테 넘겨주는 것도 일인 것 같아서 다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저 혼자 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즐거운 걸 찾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합창단을 들어갔어요. 저 노래 잘 못해요. 네, 노래 참 잘 못하는데 그냥 같이 노래 부르고 목적은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 단체들을 통해서 뭐 병원이라든가 뭐 노인들만 사시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그냥 못하는 노래라도 이렇게 해서 같이 뭐 잘 지내고 포옹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러는 게 또 우리들이 할 일일 것 같아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몇 번 했는데 올해까지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제 방문해서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것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한국 학교에 있을 때 잘 알던 미국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한 번은 어떻게 연결을 통해 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미국에 본부를 둔 세계적으로 한국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하는 나의 꿈 장학재단이 있더라고요. 지금 딱 10년 됐어요. 저는 2028년에 지금 2020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일단은 보고 재작년에 10년 역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10년 역사를 저 들어간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책을 만들래요.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어쨌든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10주년 나의 꿈 국제재단 10주년 기념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제가 봐도 기특하더라고요. 세계 각국에 제가 매번 줌 미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컴퓨터를 잘해야 되는데 뭐 저희 시대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제가 배워가지고 한국 학교 하면서 배워가지고 그거를 다 하고 구글 드라이브로 하니까 또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로 배워가지고 책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책이 세계 각국에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보람된 일인 것 같고 이제 그거는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이니까 제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했다 생각했는지 거기 제1 이사장님께서 장학생을 뽑고 관리하는 일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일이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생을 뽑아요. 걔네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저희는 항상 US 달러예요. US 달러로 매년 뭐 1,000불, 뭐 500불, 뭐 이렇게 학생마다 다 틀려요. 그거를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을 알게 됐고 많은 학생들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제가 어딜 가든지 저는 이제는 세계인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좋지만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제일 참 한국이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느꼈던 게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조각을 너무 잘해서 프랑스에 계시는데 조각가신데 너무 잘해서 공원에 그분의 조각가가 이렇게 널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무슨 살짝 붙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고요. 컴퓨터도 너무 잘하시는 분도 많고 유명하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제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랑스럽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자꾸 나이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70 나이에 그 일을 한다는 게 좀 벅차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제가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시간! 나한테는 시간이야. 나는 저 사람 1시간 할 거 나는 3시간, 4시간 일을 해서 몇 번 확인해서 그 일을 지금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즐거워요. 그 일들이. 참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즐겁듯이 저도 그 일이 참 즐겁네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으니까 일하는 거기에 싫은 게 아니니까 또 잘 모르는 거 그러면 서울에 있는 누구, 프랑스에 있는 누구, 영국에 있는 누구한테 줌 미팅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배울 수 있고 또 많은 사람 알 수 있고 또 젊은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걔네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그 나라에서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게 해줘서 좋고 보통 1년에 한 30명 정도 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하려니까 조금 바쁘고 힘들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의 또 이 인생을 마지막까지 즐겁게 지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조국을 위해서 2세들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겐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본이 되는 그런 네, 그렇습니까?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 개순수 그는 그 일을 하는데 보람도 느끼고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만 또 내가 가진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또 하고 싶은 건 없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뭐 제가 살아가면서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끝까지 배워가면서 뭐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배워가면서 모든 일이든지 좀 긍정적 뭐든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뭐 제가 분야가 좀 교육 분야지만 교육 분야가 아닌 것도 제가 배워서 하면 되지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 뭐 이 시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족한테 감사하네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남편이 배려해 주신 거 어떤 때는 밤새고 일할 적도 되게 많고 또 외국을 또 나가야 될 부분도 좀 많고 그런데도 그거를 다 이해해주고 밀어주신 우리 남편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고국이 그립거나 친구들이 보고 싶거나 뭐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럼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제일 그리울 때가 밥 먹을 한국 음식 그리고 또 가족들, 친구들 또 사계절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흐릿하게 봄, 여름, 가을은 있지만 뭐 눈도 없고 날씨는 좋죠. 항상 17도, 8도 뭐 좀 여름에 더울 때 한 22, 3도 저희는 영하로 내려가는 적이 없어요. 한 2도, 영상 4도 그러면 모피 코트 입고 나올 정도니까 네, 날씨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푸르르기 때문에 단풍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단풍을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네. 단풍 보러 지방에 내려갔는데 거긴 단풍이 안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아쉽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참 부럽고 또 한국 음식 똑같이 거기서 김치도 해 먹어요. 근데 김치가 맛이 틀려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김치가 없어서 양배추로 김치도 해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기 와갖고 김치만 먹었고 배탈 난 적도 있어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매운 거를 그냥 먹고서는 제가 또 총각김치나 또 그 알타리 김치 같은 걸 총각김치가 알타리죠. 네, 저기 열무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지금까지 그거 먹고 있어요. 좋아가지고 네, 한국 음식이 굉장히 그립고 또 친구들도 그렇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의료시설이 또 좀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기술이 뛰어나지만 저희 같은 경우 뭐 어디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의사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대신 좋은 점은 무료예요. 무료긴 한데 전문가 의사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주치의라 그러죠. 여기서 거기는 주치의가 주로 보는데 주치의가 아웃라인만 딱 보고서는 얘가 심각하다 그러고 보내면 그 전문 의사를 만나요.
그러면 전문 의사를 만나면 그 다음에 뭐 CT 찍어라, 뭐 MRI 찍어라, 그럼 또 그 기다리는 시간이 또 걸려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을 키워서 얼마 전에도 제가 뉴질랜드 뉴스를 봤는데 어떤 키위가 당신 암일 것 같아. 그래서 MRI랑 찍어야 된다. 근데 그 기다리는 게 6개월인 사이에 악화가 돼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됐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의료 세계가 의료 관계가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면은 그냥 무조건 다 금방 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한국을 많이 오셔요. 의료 때문에. 네.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 살 때는 뭐 외국 물건이 좋다 그래갖고 뭐 이건 어디째야 이건 어디째야 많이 그러잖아요.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는 전부 다 삼성 제품, 대우 제품 써요. 한국계 물건 너무 좋아요. 전자제품 너무 좋아요. 저희 아들이 남미에서 직장 생활을 한 7, 8년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제품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쪽은 LG가 또 그렇게 굉장히 유명하대요. LG 회장님 오시면 대통령 오신 것보다 더 많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물건이 좋은 거예요. 한국 제품 쓰세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국계 좋은 게 외국도 좋겠죠. 좋겠지만 한국 물품이 정말 좋아요. 그동안에 한국은 자주 다녀 가셨나요? 한국은 사실은 한 5년, 6년 정도는 이제 제 기반을 잡기 위해서 좀 나오기가 좀 힘들었죠. 힘들었다가 한 5년쯤 지나서 저희 시댁 가족이 한번 뉴질랜드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또 고국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다 했는데 마침 학교에서 제가 출장을 나올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재외동포재단에서 초청이 돼갖고 교육받는 게 있어요. 매년 있어요. 그걸 때문에 와서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왔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교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교장들끼리 또 미팅이 또 있고 재외동포뿐이 아니라 한글학회 또 재외동포 교육재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데서 교육이 많이 있어요. 그 초청을 받아갖고 와서 교육 받고 그래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교육은 또 어떻게 하는지 서로 배우고 그런 기회로 해서 한국은 자주 오게 됐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은퇴한 다음에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 4년 올해는 제가 코로나 전에 왔다가 가는 건 한 5년 만에 한 번 오는 겁니다. 네. 이번에 뭐 가족 일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어떤 일로 혹시 오셨는지요? 네, 저희 아들이 이제서야 40이에요. 네, 이제서 결혼을 하게 돼서 네, 그래서 결혼식 때문에 왔습니다.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결혼식이 계속 이제 결혼식 예약해놓고 나면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러면은 기다리자 그래갖고 혼인신고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올해 처갓집에서 한국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러시라고 그러면 어디 나갈 일도 있고 또 며느리가 그쪽에 살으니까 또 얼마나 딸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 중에 가족들의 협조, 특히 남편분이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편분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저희 남편 너무 멋져요. 그러시군요. 네, 남편은 여기서 삼성 계열에서 일하시다가 이민민 간 동기가 남편이 50대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그것 때문에 뉴질랜드로 가게 되는데 뉴질랜드에 가서 저희 남편이 술을 좀 못해요. 술을 전혀 못해요. 저희 시댁이 식구들이 전부 다 술을 못하는 체질이라서 근데 술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술을 안 먹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가족과 같이 이렇게 교회도 같이 갈 수 있고 뭐 걸을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어쩌다가 제가 이제 한국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이제 좀 가정일에 좀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거를 일을 해주고 저는 또 남편이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남편이 아침밥은 안 굶겨 그래갖고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상 다 차려놓고 이거
국만 떠서 드세요. 밥하고 국만 떠서 드세요. 상 다 차려놓고 덮어놓고 이렇게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가끔 가다 제가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좀 뭐 출장을 갈 적이 있어요. 또 혼자 그것도 이해를 다 해주시고 내가 서울에 와 있을 때도 혼자 그냥 물론 반찬이랑은 차곡차곡 다 해놓죠. 저도 현모양처럼 반찬을 차곡차곡 해놓으면 그것도 다 뭐 꺼내서 먹고 어쨌든 이해를 해줬다라는 것에 감사하죠. 아들도 협조를 좀 참 많이 해줬고 대신 아들은 또 해외에서 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제3국에 살았기 때문에 떨어진 기간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메시지라도 어머니 뭐라고 이렇게 해주고 가족이 협조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온 것 같아요. 예, 예. 두 분은 연애 결혼이신가요? 아 연애 반 결혼 뭐 그런 중매 반 됐겠죠. 처음에 만남은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제 남편의 형부가 아니죠. 매형이 목사님이시대 친구시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조카가 있는데 우리 처남이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딸이 있는데 그래갖고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요 첫날은요 저를 바람을 맞췄어요. 첫날부터요? 네. 어떻게 그걸?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이 너무 바빠갖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윗사람부터 다 나와 있는데 나 선보러 가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연락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는 끝이다. 너는 끝이다. 이제 그러고서는 너는 끝이야. 이러고서는 이제 그날 화가 나갖고 집에 못 들어가고 언니 집에 가서 이제 잤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우리 언니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집에 가갖고 어느 날 오늘 여기서 잘 거야. 있잖아 바람 맞았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어요. 우리 언니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미안하다고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소개시켜준 저에게 목사님께서 그 사장이 그렇다니까 나를 봐서라도 한번 나가달라고. 그 다음날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저를 안쪽에도 앉히고 딱 바깥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그날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계시면서 계속 말을 붙이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 헐떡헐떡 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으니 없죠. 톡톡톡톡 쌌죠. 근데 얘기를 그냥 해보니까 사람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저도 그때 결혼이 좀 늦었거든요. 6개월 연애하고 그 다음 약혼하고 6개월 있다가 결혼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착하더라고요. 착하니까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놔준 거겠죠. 그래서 평생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뭐 부부간에 좀 좋은 때도 있고 나쁠 적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뉴질랜드 저희는 금실이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제 학부형 중에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논문을 쓰는데 저희가 표본이 됐잖아요. 표본이 돼서 저희들 와서 인터뷰도 같이 안 해요. 따로 해서 인터뷰 해가지고 가서 논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왼수 했다가도 그래도 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본이 되자. 그러고서 또 하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정으로 사는데 한 번은 좀 안 좋은 일로 좀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보 우리 사는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운데 시간이 아깝지 않아? 우리 치닥거리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자. 화가 홀씬 날까 할더라도 좀 참어. 나도 참을게. 그래갖고 이제 그거가 많이 좀 더 좋아졌어요. 그렇군요. 그 좋은 남편이 꼭 하나만 안 좋은 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나만 안 좋은 점? 고를 게 없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 보니까는 배려. 이분은 자기 평생의 목표가 배려예요. 와이프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먼저 모든 걸 뭐든지 양보. 그러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아내 입장에서는 좀 그게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먼저 다 그거를 다 도맡아서 해야 되니까 또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흉보는 거니까 근데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조금 답답하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예. 아유 정말. 근데 이제 이런 점은 나도
나도 뭐 단점이 있을까요? 많죠. 많아요? 네, 많죠.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조금 저희 친정아버지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걸 닮았더라고요. 제가 급한지 몰랐어요. 성격이 급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게 좀 결단을 빨랑빨랑 내요. 결단을 빨랑빨랑 내다 보니까는 장점도 있지만 좀 실수하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거를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결정을 해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안 바뀌었는데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성격이 좀 급해요. 나를 자랑한다면? 자랑한다면 네. 옛날에는 내가 조금 소극적이라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지금 내가 적극적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좀 생겼어요. 학교를 그 많은 제가 학교를 하면서 800명, 예를 들어서 800명 학생이죠. 학부형 관리해야 되죠. 교사가 8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해야죠. 그거에다가 그 사건 사고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빨랑 결정을 내야지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주말학교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 종을 생각해. 종 위에서 종. 여기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밑에서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하면은 밑에서는 혼란이 오는 거라. 그러니까 신중을 구하면서 결단을 빨랑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교장을 하면서 그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모든 일은 그 패션 디자이너들이 한 계절을 앞서가잖아요. 그처럼 제가 그거를 해야 되니까 결단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대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할 때는 꼭 회의를 하고 하긴 하지만 그런 결단력이 때론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좀 도움이 되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 그동안에 말고 그거 사적인 거. 네, 사적으로 그것도 그렇지만은 선생님께서는 아마 큰 상도 받지 않으셨을까요? 네. 소문에 의하면. 네. 난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진 자랑 같아서 안 하고 싶긴 한데 자랑하셔야 오셨으니까 됩니다. 네,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겸손한 척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상을 받으려고 일한 건 아니잖아요. 안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영사관에서 총영사관에서 대사관에서 추천을 해줘갖고 대통령상을 2번, 그러니까 뉴질랜드에도 2번씩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는 받아도 대통령상을 2번 받았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일한 교민사에서 크게 일한 공로로 누가 추천했는지는 몰라요. 엘리자베스 영국 그 뉴질랜드가 영국 영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상을 탔어요, 제가.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자랑스러워요. 대통령상도 자랑스럽지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난 건 아니지만은 각 나라 영국 영에는 총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거를 관리를 하시는 총독님이 계시는데 총독님 관저에 가서 직접 받았습니다. 받고 사진도 찍고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누가 추천했는지를 모른다는 게 이게 근데 그거 상을 받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와르르 축하문을 보내주더라고요. 정말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보면은 너 이렇게 엘리자베스 여왕 상 받은 거 축하한다. 앞으로도 계속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줘. 뭐 이런 축하문이 많이 와서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상은 탄 사람이 거기 몇 명 없어요. 뉴질랜드에. 네. 그러니까 자랑스럽죠.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서 누가 받아봤을까요? 한국 사람은 없죠. 그죠? 영국 여왕상은 없죠. 네, 없는데 영국 영이기 때문에 영국 영에서는 대통령상 있듯이 거기에 나름대로 있는데 한국인이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몇 명 없어요. 정말 자랑할 네,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축하받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내 꿈은 아직도 진행 중이야. 이런 꿈을 갖고 있어. 하고 싶어.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이제는 연령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은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후배들한테 그걸 잘 전수를 해주고 싶고, 또 2번째는 내 나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이 아까 얘기한 그 합창단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고 상담 거기 살기 힘든 사람 많아요. 그리고 생활적인 것도 어렵지만 그 부부 관계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또 유학을 오는 게 어떠냐 뭐 아니면 어쩌냐 그런 진짜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는 거 다 거기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상담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없어요. 뭘 전문적으로 하려면 페이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내가 살았던 노하우 가지고 들어주고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준다는 것보다 같이 들어주고 풀어주고 이혼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엄마 노릇같이 거기 엄마 없는 분이 많으니까 엄마같이 그냥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젊은이들에게 이제 미래 세대들에게 또 주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맨 처음에 소극적이라서 내가 어떻게 살을까 그런 거를 생각 못하고 살았지만 지금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게 노력하세요. 찾아보세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되게 많아요. 학생들도 지금도 많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그런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도전하면 언젠가는 길이 와요. 조금 빨리 오냐 늦냐에 따르지만 언젠가는 옵니다.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웃에 많은 사람을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외롭지 않게. 그렇게 되면 아마 좋은 일이 꼭 있을 겁니다. 노력하세요. 친구 많이 사귀세요. 아, 예. 또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는 제 나이를 인식을 못할 정도로 맨날 바쁘게 살으니까 인식을 못할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시간을 좀 아끼고 살으라고 하고 싶어요. 1분 1초라도 항상 미리 계획을 하면 시간이 전략이 되더라고요. 저도 바쁘게 살 때도 나갈 때 장 볼 거, 저도 주부잖아요. 장 볼 거 적어가지고 하고 오늘이 할 일 쭉 적고 계획을 항상 세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한테는 꼭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아, 예. 혹시 그 평생에 이런 분 존경하는 분? 롤모델이나 네네. 그런 분이 계실까요? 요새 학생들은 이 사람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슈바이처를 되게 좋아해요. 예. 네. 근데 젊은 아이들한테 슈바이처가 모르더라고요. 책을 그만큼 안 읽는다는 뜻인가? 저는 슈바이처 그렇게 혼자 능력에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에 가서 자기 의술을 해주고 자금이 모자라면 자기가 나와서 다시 또 돈을 벌어가고 저는 정말 받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진 거는 저는 재정도 많이 없어요. 없지만 나한테 주신 게 뭔가 가끔 생각해요. 나한테 있는 게 뭐지? 건강. 또 그래도 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있는 거에서 쪼개서 저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꼭 제가 집에서 육개장을 끓이면 우리 아들이 엄마 누가 아파 그래요. 내가 꼭 육개장을 끓여가거든요. 왜냐면 살려면은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육개장을 끓이면 우리 식구도 먹고 아주 소치를 끓여갖고 또 나눠주고 이 집 저 집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나도 내가 아플 때 누가 찾아와주면 고맙더라고요. 거기는 또 외국이니까 외로운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국 하나 끓여다 주고 내가 정말 바쁘면 그냥 그야말로 뭐 찜이라도 하나 해서 갖다 주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슈바이처가 그 정신이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저는 슈바이처는 언제까지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요.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고 저희도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만 여기 다음 또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제가 앞으로 70세부터 한 10년간 어떻게 살을지 저도 또 이렇게 해보면서 그때 또 제가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또 불러주시면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네. 기다리고 예, 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